As Americans prepared to ring in the new year on a day when most people weren't paying much attention,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released hours and hours of testimony from former special counsel Jack Smith. That release includes 8 hours of video and the transcript of Smith's closed-door congressional hearing from last month. At the time, Smith asked that his testimony be conducted publicly, like previous special counsels. 법무부의 경험 많은 요원들이 민감한 수사 과정에서 해임된 것은 시스템 운영 논리의 가시적인 이탈을 의미한다. 2025년 12월 18일 하원 감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이후 가장 밀도 높은 증언을 했다. 이 회의는 공식 기록에 따르면 기소팀과 연계된 변호사들의 보안 자격증이 정지된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주 후 점점 고조되는 제도적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이미 공개된 기소 내용 검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연방수사관 및 수사 지원 전문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보복 패턴이 회의록에 확인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해고는 절차상 결함이나 비정상적 행위가 아닌 해당 사건에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 결과였다. 증언 중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한 FBI 요원이 아내 사망 2주 후 해고된 사례를 묘사한 대목이다. 해당 요원은 분쟁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했으며 가족력도 공직과 연관이 있었다. 스미스는 장례식에 참석해 공직 동료들과 가족들이 대거 참석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모두 그 요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직위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이 증언 기록은 의회위원회와 법률고문실 사이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재평가하는 핵심 자료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논쟁의 초점은 단순히 혐의의 타당성에서 사법 제도 자체의 운영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즉 이는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연루된 민감한 수사에서 공직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석한 의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점 중 하나는 정치적 유대가 기술적 기준을 대체하는 개인적 충성 체계로의 비공식적 회기 위험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은 비인적 메커니즘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공무원의 중앙 권력에 대한 입장에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직접적 함의는 회의 종료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증언 몇 시간 후 최소 3개의 법률 전문 매체가 스미스가 트럼프 사건 초기 수사팀과 연관된 공무원들을 식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고 증언한 부분을 보도했다. 검사장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현장 요원부터 문서 분류 문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법률사무소를 포함한 외부 법률팀 구성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한 대목에서 검사장은 피터 콥스키 변호사와 검찰과 협력한 코빙턴 앤 버링 LLP 소속 모든 구성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특정 행정명령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대답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유효하며 명백한 목적은 자격증 정지와 정부 계약 중단을 통해 기술적 방어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이 조치를 위험한 선례로 묘사하며 대상이 영향력 있는 직위를 차지할 때마다 향후 연방수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잭 스미스가 제시한 구성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부인되지도 않았고 백악관 대표들에 의해 반박되지도 않았다. 대신 질문의 초점은 결정의 근원에 집중되어 이러한 해고와 제한이 기술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위 계층의 비공식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규명하려 했다. 스미스는 현 대통령이나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으로부터 기소를 진행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복해서 답변했다. 그는 결정이 증거와 경력 검사관들과의 내부 협의를 바탕으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명령의 내용과 해고 패턴은 동기가 여전히 분석 중인, 진행 중인 더 광범위한 기관 재편 움직임을 시사한다. 이 사건을 추적하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초기 합의는 행정조치, 특정 대상 행정명령, 채용 프로필 변경의 조합이 사법부 공무원의 기능적 보호 모델의 전환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 글들에서는 이 사건이 기관 운영 규범, 대법원의 이전 판례, 행정부와 수사기관 간 관계 패턴의 광범위한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분석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도적 움직임과 결정 배후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분석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맥락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러한 해고 및 제도적 제한의 패턴이 권력 간 관계의 최근 변화와 연방기구의 기능적 보장의 해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기준이 정치적 정렬 신호로 점진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경우 시스템의 운영적 한계를 재구성하는 결정, 선례 및 장치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잭 스미스가 보고한 사례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수사 권한과 제도적 보복 사이의 경계가 실무 차원에서 모호해지는 더 광범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된 행정명령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조치의 문구는 개인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기관들이 트럼프 사건의 검찰 측에 서비스를 제공한 법률사무소와의 계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안보와 행위검토라는 명분 아래 있지만 이 지침은 정부 외부 전문가와 구조를 특정함으로써 이례적인 형식을 취한다. 이 모델은 절차적 비밀 유지와 개별적 분석이라는 확립된 관행을 깨뜨리며 법률적 협력을 직무상 불충실과 연관시키는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 규정은 동기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에도 정부와 사법체계 간 관계 재편의 촉마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제도 분석가들은 유사한 조치가 제안되었으나 검찰총장실의 지침이나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차단된 과거 사례들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법률사무소의 계약을 현행 수사와의 이념적 친화성을 이유로 중단하려는 시도가 연방법무부 내부 의견에서 만장일치로 과도하다고 판단된 바 있다. 당시 이해는 변호사와 사법체계 간의 유대가 법적 위반에 명백히 근거하지 않은 이유로 해체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은 정치와 혐의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비리 입증보다도 처벌이 선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새로운 근거 아래 이 논의를 재개한다.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은 또 다른 제도적 기둥인 정보보안 체제와도 수렴점을 찾게 된다. 검찰과 연계된 변호사들의 자격 정지는 잭 스미스의 기술적 방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민감한 정보 접근을 이해하는 방식을 재구성한다. 전통적으로 보안 자격증은 전문 경력, 기술 평가 및 엄격한 정기 검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부여됩니다. 이러한 접근 권한 정지 결정에 정치적 또는 연관성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신뢰성이라는 핵심 기준을 뒤흔드는 선례가 만들어집니다. 거버넌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모델이 다른 영역으로 복제되어 중립성을 구조적 원칙으로 삼는 전략적 분야까지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스미스의 증언이 다양한 기관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회 외에도 법무부 일부 부서는 해고 절차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으며 적어도 한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명령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총장실은 직접적인 입장을 피했지만 정지 조치가
행정부의 법적 권한과 일치하는 상급 지시에 근거해 시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이 문구는 잠재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명령의 행정적 효과를 제한하는 데 현재 시스템이 겪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문제의 일부는 고도의 민감성을 지닌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현행 법률은 행정적 해임, 직무 재배치, 계약 갱신 거부 등 간접적 보복 조치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덜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백이 거의 악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분쟁이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제도적 보호 장치의 부재가 경험 많은 공무원들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약점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연방검찰청의 제도적 문화에 이 논리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긴장은 더욱 고조됩니다. 스미스의 증언은 국가 안보 분야 교육을 받은 인력의 이탈, 법률 멘토링 프로그램 중단, 국제기구와의 자발적 협력 축소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향후 수년간 시스템의 운영 양상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자구적 생존 동력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검사, 분석가 자문관들은 법적 근거 부족이 아닌 정치적 행정적 결과를 예상하여 특정 수사를 회피하게 된다. 법률적 차원에서 공공법 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의 지속이 행정부 내부 통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행정적 합법성 체제의 기반인 기능적 신뢰가 통치자와 공공기관의 기술적 운영 사이에 명확한 분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가 무너지면 책임 메커니즘은 그 효과를 상실하는데 행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시스템 운영자들의 독립적 행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관찰자들은 스미스의 증언을 고립된 사건이 아닌 정치적 분쟁에서 행정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명백한 제도적 붕괴는 없더라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누적되면서 점차적으로 통제기관들의 활동 기준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간의 기능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최근 사건들을 장기적인 제도적 역학 관계와 연결하는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소중히 여긴다면 본 채널은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걸맞은 집중력과 주의를 기울여 전개 상황을 추적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미 제도 내에서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으며 주요 법적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유발하고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잭 스미스의 증언 전문이 전문가와 제도적 관찰자들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됨에 따라 그 증언이 제도 내에서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해석이 늘어나고 있다. 비록 녹취록에 현 행정부의 특정 구성원을 향한 공식적인 비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행정적 수단을 기능적 제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을 시사한다. 연방행정법 연구자들에게 논란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채택된 결정의 엄격한 합법성에 있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운영을 지탱하는 암묵적 원칙, 즉 민감한 수사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의 기능적 중립성 위반에 있다. 조사관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기관 이미지 보호나 정치화 위험과 같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정당화될 때 해석의 여지가 확대되어 사후 책임 규명이 어려워진다. 기관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분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일부는 이 사건을 정부와 국가의 실질적 분리가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신호로 보며 이는 정치적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에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과 행정부 의사결정 구조 사이에 누적된 긴장의 결과로 보는데 기술적 기준에 따라 진행된 수사가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이러한 긴장은 더욱 악화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존하며 미국 체제에서 기능적 독립성의 구체적 한계를 더 복잡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법적 관점에서 그 영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제도적 무결성 수혜에 전념하는 단체들은 증언에서 언급된 정직 및 해임 조치의 기능적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시작했다. 명시된 목적은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 교체 후 사법제도가 급격한 재편을 겪었던 역사적 사례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가들의 이탈, 기관 간 협력 사업 중단, 국제 협력 프로그램 축소, 내부 규정 준수 정책 약화 등이 포함된다. 초기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관련 수사 이후 관찰된 패턴이 장기적인 구조적 함의를 지닌 통계적 이상 현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입법부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린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기능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의 근거로 스미스의 증언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논의 중인 제안에는 민감한 사건 관련 해고에 대한 독립적 심사기구 설립과 정치적 직접적 영향이 있는 조사에 참여하는 팀에 대한 최소 안정기간 보장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행정부와 더 가까운 입장의 대표자들은 지금까지 채택된 조치가 대통령 행정 자율권의 범위에 속하며 제도적 탄압을 암시하는 공식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형식적 합법성과 정치적 편의 사이의 중간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 시스템의 구조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장 격렬한 법적 논쟁은 시행된 행정명령의 성격에 집중되어 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행정의 비개인성 원칙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다. 법적 체계가 안보 사유로 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규 징계 절차에서 비롯되지 않은 공식 문서에 개인과 법률 사무소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실질적 목적에 의문을 제기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형식적으로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비례성의 기준과 전문직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억제 효과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변호사협회와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성명에서 자주 제기되며 이들은 미래의 전문가들이 간접적 행정 제재를 두려워하여 복잡한 수사 참여를 회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누적된 긴장의 실질적 결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분석은 기능적 보장의 침식이 특히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적용 시 해석상의 과잉을 인정할 경우 시정적 사법 결정으로 부분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전망들은 가장 지속적인 영향이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행정부와 사법 시스템 운영자들 간의 관계 재구성을 촉진하여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려운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가설은 초기 기관 행동 조사에서 뒷받침되는데 이는 민감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직자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문회 말미에 현재 상황이 자신의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받은 잭 스미스는 자신의 검찰팀 핵심 구성원들은 여전히 법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절제된 어조로 밝혔으나 업무 환경이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극적인 표현을 피한 채 그는 팀원들 사이에 엄격한 의무 이행이 특정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특히 해로운데 이는 제도적 체계의 근간 중 하나인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을 국가기구가 보호한다는 신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스미스가 증언 과정에서 취한 태도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일부는 그를 기능적 청렴성 수호에 헌신한 전문가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공개 발언이 비록 절제된 수준이었지만 권력 간 긴장 서사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기록 내용 자체가 공개 토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공고화된 제도적 관행 재검토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이 논쟁이 감독기관과 상급법원에 어떻게 흡수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이용 가능한